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술박사 윤치영입니다. 오늘은 삶의 도구 스피치 인정하시죠? 스피치는 크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하는 이 대화 영역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대중 앞에서 스피치하는 대중 스피치, 강의, 발표, 사회 진행 등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디귿자형이나 미음자형으로 원탁으로 앉아서 토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영역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스피치라고 개념 정리를 해 올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용하는 것이 이 언어인 것입니다. 이 언어가 중요한 삶의 도구인 것이죠. 특히 21세기에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스피치의 5가지 힘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저의 애장품입니다. 보이시죠? 잉크병에 있는 잉크를 찍어서 펜으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아주 아날로그 방식인 것이죠. 제가 어느 지자체에 강의를 나갔는데 단체장님께서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애지중지 보관하고 있다가 오늘 비로소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애장품이라든지 좋아하는 일이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소통, 공감, 커뮤니케이션, 이 스피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거나 또 아니면 원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30여 년간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거미 똥꼬에서 거미줄을 뽑아내듯이 뽑아내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유익해야 됩니다. 이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유익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스피치의 강의를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일, 그리고 그 일 중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 일이 세상에 유익이 되는 일을 컨텐츠화해서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아직 유튜버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컨텐츠로 유튜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걸 허드렛처럼 처리하지 마시고 한편의 영화를 찍듯이 마시죠. 온 정성을 다해서 촬영하고 또 편집하고 그래서 좋은 상품으로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피치의 힘, 5대 힘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오늘은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는 이거를 하나하나 나눠서 강의를 해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피치의 5대 힘 하면요, 보이스, 페이스, 아이 컨택, 제스처, 포즈,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보이스입니다. 무엇보다도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것은 목소리죠. 네. 우리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인지하는 데에는 오감을 통해서 인지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네. 시각은 83%, 청각은 11%, 후각은 1%, 미각은 2%, 촉각은 3%, 그래서 100%를 인지하게 됩니다. 특히 남자는 굉장히 시각적인 동물이고요. 여자는 청각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남자는 누드에 약하고 여자는 무드에 약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성들은 굉장히 시각적입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가 예쁜 아가씨를 보면 나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죠. 이건 인격 장애가 아니라요, 본능이 그렇기 때문에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남친이 그런 행동을 보면 딴 눈을 파는 것이 아니고 딴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여성분께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물론 일침을 줄 수는 있겠죠. 딴 눈 팔지 마 라고 말이죠.
그리고 여성은 무드에 약합니다. 분위기에 약합니다. 여성을 공략하는 방법은요, 분위기를 잡는 것입니다. 음악이 잔잔히 흐르고 또 간접조명이 있는 아주 무드가 있는 그런 공간에서 사랑을 고백하면 사랑이 잘 먹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성들은 보이스에 약합니다. 보이스, 청각에 약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좋은 남성을 만나면요, 그냥 여성들은 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성에게 인기를 얻고 싶으십니까? 네, 보이스를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제가 별도로 띄어서 하나하나 다시 구체적으로 트레이닝을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보이스에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열린 발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닫힌 발성을 하면요, 목젖이 닫혀 있어가지고요, 이런 소리를 내게 되는데, 여러분 듣기 좋으십니까? 굉장히 짜증스럽고 또 허스키해서 음색이 어두워서 말이죠, 음흉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비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린 음으로 발성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지금 턱을 살짝 당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품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구강 구조를 만들어 준 다음에 발성을 하시면 이처럼 볼륨감이 있고 두텁고 또 따뜻하고 또 청명한 그런 발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턱을 당기고 목젖을 열고 발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차단점이 있는데요. 턱을 당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턱을 쭉 빼고 강의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나사가 하나 풀린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뭔가 허점이 있어 보입니다. 턱을 당기면, 살짝 긴장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신뢰감이 갑니다. 그리고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살짝 긴장한 모습이 최고 엣지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앉으나 서나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쓸 때에는, 카메라 앞에 쓸 때에는 턱을 살짝 당겨주고, 하품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입의 구조를 만들어 준 다음에 말씀을 하시면 훨씬 맑고 훨씬 청명한 소리로 발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보이스 아시겠죠? 오늘 이거 한 점만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스입니다. 얼굴 표정인 것입니다. 우리 스마트폰 시대에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을 많이 하죠. 그럴 때 다 어떻게 하나요? 치즈, 김치, 막걸리 하면서 얼굴 표정을 살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굴 표정을 살려야 됩니다. 얼굴 표정을 살리는 방법은 입술꼬리를 살짝 올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두 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한 가지 유형은 입술꼬리가 올라간 사람, 다른 유형은 입술꼬리가 내려간 사람. 전자는 미소가 피어있는 것이고 미소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후자는 미소가 없는 사람이죠. 미소가 사라진 사람입니다. 미소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래서 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협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는, 미소가 사라진 사람은 뭔가 꼬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며 매사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요? 에너지 버스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뱀파이어라고 합니다. 뱀파이어는 내 인생 에너지 버스에서 하차시켜야 됩니다. 자, 입술꼬리 그렇게 중요한 거 아시겠죠? 페이스, 밝은 표정. 중국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지 않으려거든 가게문을 열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웃지 않으려거든 사람 앞에 대면하지 마라. 이런 것입니다. 요즘 줌으로 화상회의를 많이 하는데요. 면대면도 중요하지만 비대면도 중요합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미소를 머금은 그런 얼굴 표정으로 친밀하게 또 긍정적인 표정으로 사람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페이스 중요한 거 아시겠죠? 세 번째는 시선 집중입니다.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데요.
강연을 할 때나 행사장에서 각종 인사말을 할 때에도 시선 배치가 참 중요한데, 대화를 나눌 때에도 시선을 바라봄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눈 맞춤 못하는 사람은 뭔가 캥기고 있는 사람인 것이고요. 뭔가 숨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퇴근하면서 저녁에 아내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면 남편이 밖에서 딴짓하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시선이 그 사람의 자신감이요,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의 솔직함인 것입니다.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잘 바라볼 수 없습니다. 시선 집중 중요합니다. 시선 집중이 되면 마음까지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 일도 화사 불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을 집중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시선을 집중하면 정신을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과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선이 흐트러져 있는 사람은 마음도 흐트러져 있는 사람이고요. 정신도 흐트러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어떻게 미래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정서적인 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선 집중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보십시오. 눈빛을 피하지 마십시오. 레이저와 같은 눈빛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집중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까지 말씀드렸죠?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제스처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석에서는 말을 그럭저럭 하는데 공식 석상에서는 말이 잘 되지 않는다는 사람들 보면 손이 묶여 있습니다. 제스처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신간을 냈는데요. 40번째 책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기라는 책입니다. 제가 30여 년간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혹은 외부 출강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10명 중에 7명은 대중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쓴 책,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기라는 책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과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이거 하나만 가져도 대중 앞에 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제스처를 적당히 구사해라. 그러면 훨씬 더 자유롭게 말을 풀어낼 수 있다. 손이 묶여 있으면 마음도 묶여 있는 거고요. 마음이 묶여 있으면 머리도 묶게 되는 것이고, 머리가 묶게 되면 머리가 회전이 안 되어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풀면 마음이 풀리고, 마음이 풀면 머리가 풀리고, 머리가 풀리면 스피치가 풀리는 법입니다. 적당한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스피치를 좀 더 유연하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말을 해나가는 방법이 있죠. 끊임없는 제스처를 사용함으로 여러분들은 말문이 막히지 않고 유유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스피치의 활용 점정과 같은 도구는요, 바로 제스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을 할 때 제스처를 적당히 활용하시나요?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한번 활용 점정과 같은 이 제스처를 마음껏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포즈입니다. 포즈는 제가 좋아하는 펜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포즈. 네. 이 포즈는요, 스피치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기술인 것입니다. 스피치에서 기술 요 하나입니다. 포즈입니다. 이 포즈는 지금 제가 포즈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끊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청산 뉴스처럼 오토바이가 달리는 것처럼 따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말을 하게 되면 듣는 청자가 따라올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화자도 말을 하다 보면 장전이 된 상태에서 말을 막 풀어가려고 하니까 중간에 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발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이 엉켜가지고요, 횡설수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즈를 사용하면 지혜가 발동이 되어서요, 말을 지혜롭게 안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포즈는 별도로 띄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네, 오늘은 총괄적인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포즈는 말과 말 사이를 끊어주는 것입니다. 워싱턴에
대통령은 우리의 땅을 사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늘이나 땅을 사고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우리들에게는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포즈를 적용해서 말을 하니까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리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포즈를 여러분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포즈가 그냥 들여도 사용이 안 됩니다. 몸으로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피치는 머리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기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할 때 4대 요소가 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크고 자연스럽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때 기술이 포즈입니다. 여러분, 포즈를 익히셔야 됩니다. 결코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덤비지 마시고 차근차근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고 수련하시면 나중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린 대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거침없이 말하는 화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스피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제 방송 채널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유튜버를 위한 성공 스피치라고 바꿨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스피치가 유튜버에게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방송 채널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꼬리를 달아주시면 채택되면 세상을 다 끌어안는 긍정화법, 또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기라는 신간 2권을 사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